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수소 순환 장치. 보통 우리가 이것을 PD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FPD 나오면은 아 여기에 수소 순환 장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순환 장치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수소 공급 밸브, 그 다음에 수소 이젝터, 그 다음에 수소가 혹시 뭐 블라블라 된다 그러면 재순환 블로어라는 게 이제 재순환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워터 트랩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퍼지 밸브가 있습니다. 퍼지 밸브는 무조건 노즐 형태로 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것을 꼭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 공급 드라이브라는 것은 엔진 연료 제어 유닛, 아까 그 제어기 있었죠. 제어기에 야 이렇게 움직여 하는 명령에 따라서 각종 이런 밸브들, 퍼지 밸브 뭐 이런 밸브들을 작동해서 수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요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압력 센서, 수소 센서가 뭐 여기에 뭐 제어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로 다 정보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수소.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구 쪽 압력, 출구 쪽 압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소 상태량 뭐 센서는 센싱해 내겠죠. 그래서 이제 수소 공급 밸브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수소 차단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급이 들어오겠죠. 자, 요놈은 고압의 수소 압력을 낮춰서 스택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700바를 9.5바로 낮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택의 요구에 맞게 소스 압력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소 공급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이젝터라는 놈은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면 스택 출구의 미산소를 어떻게 재순환해서 들어놓는, 그렇죠? 그 수소가 다 우리가 항상 그 잔류 미세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재순환시켜서 정리해 주는 게 수소 이젝터다. 그 다음에 퍼지 밸브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택 내에 수소의 순도를 수소 센서에 의해서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수소를 배출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놈이 퍼지 밸브입니다. 퍼지 밸브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재순환 블로우는 뭔지 알겠죠? 스택에 통과해 준 후 잔류된 요 수소를 그렇죠. 재순환 시켜주는 요 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워터 트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산소극에서 연료 수소국으로 넘어오는 수분을 포집해서 어떻게 해줘 이제 배출시켜 버려 가지고 순수한 놈을 넣어주게끔 이렇게 포집해서 버려버리고 가습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퍼지시켜주는, 자 이제 이렇게 저순도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 컨트롤러에 의해서 요 놈을 제어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순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기 발생에 가장 유익하게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클링을 해준다. 이게 수소 순환 장치다. 그래서 수소 라인은 스택 안에 공급에는 수소를 단순히 공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는 고순도의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케어하는 제어 장치가 하나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공기 중에 외기 공기를 이제 갖고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그렇죠. 클린 시켜야 되죠. 우리 가솔린 엔진도 클리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클리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블로워. 그 다음 또 그러면 가습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어 클리너는 뭐 하는 거냐? 흡입 공기가 먼지나 유해가스 등이 많이 있겠죠. 이걸 걸러주는 놈이 당연히 에어 클리너가 되겠죠. 그래갖고 연료전지 성능을 저하하는 방해 요소를 최대한 차단시킨다.
그래서 흡기 밸브에 차단돼서 리조너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뭐야 이제 블로 슈퍼차저로 와가지고 이제 스택으로 뭘 넣어줘? 그렇죠. 공기를 넣어주는데 이런 공기만 넣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잔여 공기와 수증기가 나오면 요놈을 백으로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서 버려줘야 되죠. 물을 배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출해 주는 라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흡기 배기 차단 밸브가 있죠. 여기에 흡기 배기 차단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기하고 배기 차단 밸브에 의해서 이제 차단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거. 흡기 배기 밸브를 차단시켜서 조절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 그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슈퍼차저에 의해서 블로어에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드는 부분이 공기 중에 산소를 집어넣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집어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열관리 시스템. 자, 열관리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와서 스택 안에서 전기를 만들지만 열도 발생하고 물도 버려진다 이랬죠. 그럼 이 열 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뭘로 나눠서 한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 수소 연료 전기 차에 기본적으로 스택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연료 전지차의 열 관리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고전압을 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요 스택의 수명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력에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를 하면 스택의 수명,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의 시스템의 발열량은 보통 내연기관의 2배 정도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작동 온도가 낮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2배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열 관리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택의 수명이나 효율은 피어셀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민감하고 정밀한 온도 대여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의 출입구에 허용한 온도차는 보통 출입구에 허용한 온도차는 입구하고 출구 온도차는 한 10도씨 정도 내로 관리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수 펌프가 냉각수 펌프를 잘 조절해서 3A 밸브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놈을 조절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스택의 열 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COC 히터라는 놈은 어떤 기능을 하나 잠깐 볼까요? 이것은 스택의 측면에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붙여놓고 고전압 전기 히터를 작동을 해서 보통 이것은 그 스택을 히터를 작동을 시켜 가지고 그 최대 사용 시 10% 이상의 연비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부의 그 스택 내부에 있는 잔류된 산소나 수소를 소모시켜서 이제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예열하는 기능을 갖지만 내부적인 에너지를 쓴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PTC 히터라는 실내 난방 히트 코어는 실내 난방 코어는 냉각수 온도를 냉각수 온도가 많이 낮다. 그다음에 부족한 난방 여론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냉난방기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별도의 PTC 히터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3A 밸브 있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스택에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를 제어해주는 그래서 정 안 되면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 스택에 가장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단순히 냉각수를 돌려서 냉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COD 히터 안에 에서 요 발생된 열을 이제 실내 난방 히터로도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시스템 열 관리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치. 자,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스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MCU, 그러면 모터 컨트롤 유닛, 그러죠. 모터 컨트롤 유닛.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구동 모터, 고전압 모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스택에서 공급된 놈으로 모터도 돌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전압 배터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라는 놈의 정션 박스 안에서 이제 열로 구동 모터로 다이렉트로 가면 여기 인버터가 있겠죠. 인버터. 그럼 ECU가 제어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간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전료전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고전압이 흐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관리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고전압이 흐르는 라인에 대한 전장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전지 자동차에서의 열관리는 아까 스택의 열관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쪽도 있지만 이와 같이 고전압 전기 라인을 이용하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전기 라인 이것도 제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통 구동 모터는 270V 정도 장난이 아니죠. 이거 270V 아니면 380V 이렇게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발생돼서 이런 장치들 있죠. 이런 놈들 뭐 LDC, 로 DC-DC 컨버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전장 장치가 냉각을 해주는 건 필수다. 그래서 이제 스택 냉각 장치와 별도로 이러한 전장 장치에 대한 냉각수에서 라디에이터 돌려가지고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린다 이러겠죠. 그래야만이 이 구동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기에 사용하는 요 중간에 있는 인버터 있죠. 인버터. 뭐냐면 DC를 AC로 바꿔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놈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MCU가 열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MCU가 열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오작동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놈들을 우리는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전장 라인도 쿨링을 시켜준다. 그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전동식 워터펌프 요놈이 냉각수 순환 펌프입니다. 그래서 스택 냉각수 펌프보다 용량은 작지만 요놈으로 그렇지 고전압 라인을 냉각시켜준다.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기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요것도 블로어가 있어서 냉각을 시켜줍니다. 고전압 배터리에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강하게 전류를 빼내면 배터리 안에 열이 온다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고 전장 냉각수 라디에이터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요놈은 스택 냉각수용 라디에이터보다 소형인 놈을 써서 소규모의 그렇죠. 열관리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고전압 라인이 정상적으로 오작동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전체적인 메커니즘 시스템이 바로 열관리다. 그래서 여러분 열관리는 스택 내부의 시스템,
수소가 들어와서 엄청난 열을 발생할 때 돌려주는 그 스택 라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고전압 라인이 흐르는 이런 전장 라인에 대한 소규모의 열 관리 시스템. 그래서 수소전지는 두 가지의 열 관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쭉 어떤 식으로 공급되고 이걸 했어요.